엄청 많죠. 저희한테는 그냥 치료 대상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스 피부과 마포공덕점 피부과 전문의 김동주입니다. 등드름 가드름으로 피부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쵸.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서 여드름이 가슴이나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장님들끼리도 그렇게 가드름, 등드름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또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내가 난 게 이게 가드름, 등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드름, 등드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이제 피지량의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특히나 가슴이나 등은 두꺼운 각질에 의해서 막히기 쉽기 때문에 보통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 모낭염은 모낭 자체가 세균에 의해 감염된 경우를 말하고,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드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분들이 가드름, 등드름이랑 모낭염이랑 지루성 피부염을 구분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모낭염과 여드름은 거의 비슷하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위치에 따라 비슷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오인할 수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피부과 전문의 치료를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여름에 가드름, 등드름으로 피부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가드름, 등드름이 없었다가 갑자기 올라왔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름철에는 민소매나 수영복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안 보던 몸 부위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단 가드름, 등드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여드름균 자체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드름의 가장 중요한 피지량의 증가가 확실히 관찰되겠습니다. 또한 땀이 나면서 그 산성 성분이 피부와 모낭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낭 주위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안 나는데 가슴이랑 등에만 여드름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몸의 피부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몸은 각질층이 얼굴보다 몇 배는 더 두꺼워서 이 모낭의 구멍인 모공을 훨씬 더 잘 막게 되겠습니다. 피지의 배출을 막게 되고요. 피지가 정체되고 저류되면서 몸에서는 등드름과 가드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샴푸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샤워하시면서 등으로 흘러내리게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PD님도 머리가 기신 편인데 긴 머리가 등에 닿고 하면서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가드름, 등드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드름, 등드름은 때를 밀거나 스크럽을 열심히 하면 나아진다. 전 세모하겠습니다. 모공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은 각질 탈락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럽을 각질층에 맞게 제대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요. 이 각질층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피부를 제거하는 것은 피부에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우리 단기적으로 볼 때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나 비누로만 씻고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건 X죠. 물론 비누로 샤워하셔도 충분한데요.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은 조금 더 유분기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가드름과 등드름이 과도한 유분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바디워시나 바디 제품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이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네, O입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은 식후 혈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여드름이 악화되고 당연히 가드름과 등드름도 심해지는데,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짜고 달고 차갑고 뜨겁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입는 옷의 소재가 가드름, 등드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O입니다. 바디 트러블이 고문이라면 자주 닿는 침구류와 속옷을 자주 세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무너진 상태라면 침구류나 옷에 잔류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세탁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친환경 세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본인에 따라 다른데 본인 피부에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괜찮다면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사용하는 여드름 제품을 바디에도 사용해도 괜찮다. O입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용 제품은 바디용보다 자극감이 적고 유분감이 적어서 바디용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필링제의 경우에는 몸의 피부가 각질층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아니면 몸 전용으로 필링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모를 하면 가드름, 등드름이 완화된다. O입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 모공을 두꺼운 털이 막고 있으면 당연히 여드름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털을 제거하면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님은 이게 환자분들이 가드름, 등드름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면 네네.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두꺼운 각질을 제거해서 모공이 막혀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지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쓰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샴푸를 하고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샴푸하고 나서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씻고 나서 마지막에 샴푸를 한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정말 나 빨리 치료해야 돼 하는 분들이 있고 약간 치료 기간은 넉넉하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당장 한 1, 2주 뒤에 결혼식이 있거나 네네. 당장 비키니를 입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먹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약은 일단 항생제 계통이 있는데요. 항생제 계통은 여드름균을 죽이고 그다음에 염증을 완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피부 조절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 역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피부과에 오셔서 이런 스킨케어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각질 제거를 하게 될 때 얼굴에 사용하는 화학적 박피뿐만 아니라 산호필이라고 하는 물리적 필링기를 추가함으로써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FCR 산호필을 설명드리려면 일단 얼굴에 쓰이는 화학적 박피제랑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얼굴에 있는 화학적 박피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글리콜릭산, 그 다음에 살리실산, 제스노 용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질층의 가장 바깥을 살짝만 제거하는 데 반해서 FCR이라고 불리는 산호필은 해초 성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피부에 좀 자극을 줘서 각질층을 좀 더 깊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몸에 생기는 가드름과 등드름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를 보시려면은 자극감이 좀 있겠지만은 바르는 레티노이드 A 성분을 도포해 봄으로써 추가적인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레이저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하나요? 레이저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추후의 재발까지도 막을 수 있는 치료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샘을 파괴할 수 있는 치료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골드 PTT는 피지샘을 파괴시키고 그 주변부의 모낭주의 염증까지 완화시킴으로써 좀 근본적인 치료를 볼 수 있겠고요. 아그네스 이런 경우에도 절연침을 사용함으로써 모낭에 있는 피지샘을 파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는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행동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일단 샤워가 중요한데요. 땀을 흘리게 돼서 신속하게 샤워를 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자주 샤워하시거나 과도한 스크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모공을 더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샤워는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새 땀을 많이 흘리는데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옷이라든지 실크 제형 같이 땀 흡수가 안 되는 옷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닿거나 헤어 자풍이 막 닿거나 해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등에 트러블이 났을 때 과도하게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압출기로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등은 피부가 두껍고 피부 부속기가 적기 때문에 일단 흉터가 남으면 심하게 남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짤 정도로 압출이 필요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워요. 보면 각질도 많이 쌓여 있고 땀도 많고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있을 수 있어서 침구류나 베개 그런 것들을 자주 세탁해 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민소매를 입거나 이렇게 파인옷을 입거나 오프숄더를 요즘 많이 입기도 하고 여름에는 비키니 수영복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으시는 분들은 더 하니까 이게 되게 큰 스트레스인데 사실 남자분들은 막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죠? 진료를 보다 보면 오히려 제일 심한 케이스는 다 남성분들이세요. 참다. 네, 특히나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이제 곰팡이 감염까지 병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심한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걸로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없으세요? 엄청 많죠. 네,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하고 이제 단백질 쉐이크 먹고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당지수가 높은 음식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등드름과 가드름이 매년마다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가슴팍이랑 등을 보여주기가 조금 민망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한테는 그냥 치료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도 계속 신경 쓰이시고 부끄러운 분들은 여자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 받으셔도 됩니다. 옆방에도 계시죠? 몇 번 계시죠?